이번 영상은 대학원의 지도학생 지도에 관련돼 가지고 한편 1편 시리즈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주제의 선정은 지도교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벌써 선정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지도교수를 선정할 사람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럴 텐데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게 한 학기에 지도학생을 한 명 정도, 그러니까 1년에 2명, 그러니까 석사 1명, 박사 1명, 이런 식으로 해갖고 1년에 2명에서 많을 때는 3명까지 해갖고 순차적으로 제때 졸업시키는 게 제 최대 목표고, 그런데요. 이 지도교수,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대학원이 있는 대학교에서 지도학생을 가지고 이제 이공계열이라든지 인문사회계열이라든지 이런 학문적 풍토라든지 대학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인문사회계열은 지도학생과 지도교수의 관계가 좀 도제 관계처럼, 지도교수가 뭐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논문 쓴다든지 하는 걸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하나하나 전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주의처럼 개인주의적으로 이제 자기 수업 듣고 스스로 공부하고 논문 써가지고 요건 맞춰갖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뭐 지도 학생하고 지도 교수의 관계는 지도 학생이 이제 먼저 지도 교수를 선정하면서 뭐 자기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지도 교수가 좀 생각 좀 해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은 지도 학생으로 받아갖고 이제 대학원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도 교수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성과를 내서 성취를 해서 졸업을 하기에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이 졸업도 그냥 막 졸업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요건이 돼야지 이제 졸업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졸업과 수료의 차이는 알고 계시나요? 수료는 졸업 논문을 안 쓰고 학기 중에 학과 수업을 다 듣고 종합시험이라든지 영어시험 보고 합격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졸업 논문만 통과가 안 된 상태를 우리는 수료다 이렇게 부르고요. 논문까지 써가지고 졸업하면은 그때 이제 바로 비로소 진정한 졸업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석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할 때 지도교수를 선정 안 하고 들어와갖고 수업 들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도교수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어느 지도교수님 밑에서 학업을 논문을 쓰겠다 이렇게 해갖고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목표가 이제 뚜렷하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 근래의 트렌드는 지도교수를 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지도교수로 이제 선정하려고 많이들 하는데요. 지도교수 선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지도교수를 좀 선택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참 뛰면은 걷고 싶고, 걸으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누워있고 싶고, 이 편안함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편안함만 추구하면은 결국에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지도교수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지도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방향성, 그리고 논문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지도교수 일단 선정하고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갖고 뭐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많이 저도 하게 되는데, 지도교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성향을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종교적인 성향이 뭐 좀 일치하면은 좀 좋은 방향도 있고, 그게 또 종교적인 거에서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가끔은 있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무교니까는 뭐 종교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주거나 뭐 받거나 그러고 있진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의 그 성향이나 특성 중에 하나가 최고를 추구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대라든지 뭐 명문대 나올수록 흠결 없는
완벽한 최고의 논문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은 교수님들이. 그에 반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고보다는 최선, 최선이라든지 최적화, 요 두 가지 키워드를 활용해 가지고 그 논문 지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보다는 최선 또는 최적화, 요거 있죠. 그래서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논문을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논문의 학술지도 보면은요,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 학술지를 이게 탑 티어라고 해가지고 최고 학술지 권위가 있는 국내 학술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상위 1% 안에 드는 논문들, 이러면은 리젝트율이 90%에 가깝다는 등 이런 논문들이 있고, 대단한 학자들도 거기에 이제 논문 한 편 쓰는 거를 굉장한 영광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논문 한 편 탑티어에 쓰려면 얼마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이제 경영학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무역학회지, 저희 전공 쪽에서는 그 두 학술지가 굉장히 이제 권위 있고 개조하기가 나름대로 까다롭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무역학회 같은 경우에는 저널 오브 코리아 트레이드라고 해갖고 SSCI급 학술지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 논문을 한 편 게재를 했고 지금 심사 중에 있고 앞으로도 한 편 게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제가 그 안에 또 이제 무역학회 안에 무역학회지라고 있어요. 국내 학술 저널지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명망이 있고 수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도 꽤 많은 논문들을 게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그 학술지마다 이렇게 난이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급의 그 게재율과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학술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학회지 한 편 게재하느니 다른 중간 정도의 학술지 한 2편 정도 게재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유리한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리를 잡으려는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양과 질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최선과 최적화를 해가지고 자기에 맞는 학술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게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이제 논문 지도하는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수님들은 이렇게 최고를 추구하는 교수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는데 지도학생을 한 명도 안 받거나 지도를 안 한다는 거는 조금 학교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학원 발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대학원생들이 한두 명씩 받는 거는 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학생들과 같이 지도하면서 공부도 하고 최신 논문들도 많이 읽어보고 수업 시간에 이제 새로운 논문들 찾아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는 교수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학술지 논문을 게재를 했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갖고 제가 무슨 전공하고 상관이 없는 과목을 그냥 경영학 박사 하기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를 들어 갖고 재무 관련된 강의를 한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 저랑 관련이 좀 먼 과목을 강의는 할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학술지의 논문을 여러 편 게재한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강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강의를 아주 잘한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한다, 학생들에게 핵심과 중요사항을 쏙쏙 암기되고 잘 전달하게 강의한다, 이거랑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그 다음에 활발하게 학회 활동을 한다, 이거는 조금 약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논문을 많이 잘 쓴다고 해서 정말 강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를 아주 잘한다고 해가지고 논문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강의도 잘하고 논문도 많이 쓰면은 좋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논문과 그 강의 잘하는 거를 같이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대학 교수님들은 초, 중, 고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처럼 교직 과정을 이수해 갖고 학생 동기부여, 학생 심리 상담, 그다음에 강의를 잘하는 뭐 스킬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교직 과정으로 배우질 않아요. 그냥 오로지 대학원 졸업하고 자기 전공 분야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 박사학위 받은 걸 바탕으로 하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잘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학자 입장에서는 덤으로 참 그런 탤런트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행운이죠. 강의를 잘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못하는 경우에도 뭐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래도 중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지도 학생들을 이렇게 받잖아요. 받아갖고 이제 지도를 하는데 이 지도 학생들의 기대 사항과 지도 교수님들의 기대 사항, 뭐 저의 기대 사항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좀 논문을 좀 많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많이 읽어보고 연구할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찾아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논문을 많이 찾아서 읽어야 주제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기초적인 걸 안 하고 이제 지도교수한테 교수님 논문 써야 되는데 주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제를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 주제 좋지. 자네는 국제 기업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게. 이렇게 석사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이 달라 그러면. 근데 이제 어떤 주제를 주면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진도도 안 나가고 몇 달 지나가고 또 와요. 교수님 주제가 너무 어려워갖고 다른 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이런 특정 주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걸로 바꿔서 해봐라. 그러면은 역시나 뭐 진도도 안 나가고 어렵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만 많이 뺏기고 쫓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제를 어느 때는 제가 주기도 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학생부로 찾아와라 해가지고 학생이 하고 싶은 주제를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주던 학생이 찾아오던 주제를 자꾸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한번 주제를 선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을 하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주제를 줄 때도 이게 가능성이 있고 내가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 분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논문이 나올 것 같다. 어떤 방법론을 적용한다든지. 그래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시간에 깊게 안 하겠지만은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의 아이디어는 많은 논문을 읽었을 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은 방법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시고 그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지 지도교수랑 상의를 하는 거죠. 이제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많은 학생들이 방법론에서 어려움을 갖고 특히 여기서 이제 실증 분석이라든지 뭐 통계적 기법 나오면은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프로그램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러고 논문 읽을 때도 실증 분석 논문 나오고 가설 검정하고 그러면은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론이 아무리 어렵고 논문이 어려워 보여도 계속 보고 그다음에 또 보고 그다음에 관련 유튜브도 좀 보고 참고하면은요, 요게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지도교수랑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의도 해보고, 옛날에는 이제 대규모 샘플링을 통한 통계 방법론을 많이 지도도 했지만, 요즘에는 사례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시사점을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 샘플링으로 통계를 돌리는 AHP라든지 PLS 그리고 IPA 뭐 이런 쪽에 제가 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소규모 샘플링으로 논문을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있죠. 이전에는 이제 방법론을 이제 제가 그 다중회귀 분석 방법이라든지 에이모스 통한 공분산 구조 방정식, 그다음에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대학원 때부터 이렇게 많이 써왔는데, 논문을 이제 지도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방법론들, 예를 들어 Q 방법론이라고 주관성을 또 이렇게 파악하는 Q 방법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네트워크, 요거는 이제 SNS 이렇게 분석 방법론이라고도 하고요. 다양한 이제 그 뭐 IPA라든지 중요도 만족도 분석, 그 다음에 AHP 분석, 뭐 요런 방법론들을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지도 학생들은 최소한 제가 논문을 최근래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근래에 쓴 논문을 좀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그걸 갖고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 kci.go.kr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이름과 학교로 검색을 하면요, 논문 목록이 쫙 나와요. 그래서 영어 논문들도 많이 있고 통계 논문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최근 한 10년 거 정도 아니면 5년 거 이렇게 좀 잘 찾아가지고 원문 파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원문 파일이 없는 경우도 있으면, 원문 파일은 어디 들어가면 있냐면요, 그 해당 학회에 접속을 하면은 그때 이제 원문 파일을 우리가 입수해 갖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교수 선정하기 전에 내가 어떤 교수님한테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교수님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논문을 써왔고, 나는 어떤 쪽으로 쓰고 싶다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하고, 지도교수 선정했으면 기본이 지도교수가 쓰는 방향성이나 논문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분야 안에서 이렇게 좀 하면은 좀 빠르게 졸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지도 학생이 1년에 한 학기 한 명씩 이렇게 받으면은 2명 이렇게 하고 좀 졸업할 학생까지 치우고 그러면은 꽤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졸업 못한 학생도 있고 막 이러면은.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 갖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욕심이 없지 않아요. 욕심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라는 게 이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 중요성을 알고 막 공부를 실천하려고 하는 나이가 되면요, 그때는 좀 나이가 좀 많이 먹어갖고 좀 너무 늦게 공부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체력도 딸리고요. 40, 50대 되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공부 늦게까지 뭐 책 보는데 논문 보는 게 노안도 오고요. 체력적으로 딸리고, 그 다음에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피곤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끈질기게, 영어로 하면 이제 그리트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이제 책도 있는데,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최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최적화시키고 꾸준히 끈질기게 하면은 뭐 성취를 다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들도 이제 제 지도 학생으로 좀 많이 오고 그러는데 한국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보면은 지도 교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제 성향이나 이런 것 좀 파악하고 지도 교수를 선정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좀 인간적으로 뭐 학생이 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거고, 혹시나 뭐 지도 교수를 선정했는데 지도 교수가 좀 나하고 좀 안 맞는다든지, 그냥 뭐 존경심이 안 든다든지, 뭐 그 논문 쓴 거에 대해서 별로 따르고 싶지 않다, 기존에 논문 썼던 거에, 그러면 이제 지도 교수를 좀 변경하는 것도 본인에게는 굉장히 좋죠. 안 맞는 거를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나중에 이제 별로 서로 이제 지도하기도 좀 불편해지고, 저 또한 무슨 학회 행사하면서
좋은 발표 자료 가서 듣자. 저는 뭐 서울이라든지 아주 멀리까지 이제 학회 같이 가자고 대학원생 데려가진 않아요. 아주 먼 거리는 이제 뭐 경주 정도 가깝게 시간이 되면 가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듣고, 그다음에 부산대학교나 우리 학교라든지 동아대학교, 해양대학교, 요 부산 안에서 이제 학회할 때는 가갖고 이제 발표하는 자료를 듣고 토론도 하고, 대학원생 또 석사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해야지 그 학회에서 장학금을 이제 학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또 되고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한번 해야 되고요. 대학원생도 자기 주제를 못 찾고 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고 이럴 때는 학회 가가지고 발표하는 교수님들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들으면서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일단은 학회를 이제 지도교수가 한두 번 정도 가자고 권유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근데 뭐 불편한 내색을 하고 뭐 별로 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는 별로 부르지도 않아요. 몇 번 이렇게 불렀다가 뭐 또 바쁜 척하고, 그다음에 앞에서는 뭐 지도교수 앞에서는 짜증 못 부리지만은 또 안 보는 데서 짜증 부리는 거 내가 또 그게 듣고 뭐 이렇게 좀 느끼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아예 저도 이렇게 학회 안 부르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학회를 굉장히 그런 데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시하고, 그다음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뭐 학회 2번, 1번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부담스러워 한다면 좀 박사학위 받는데 자질이 좀 의심스럽고, 본인도 이제 나중에 학술대회에서 발표도 하고 정보도 얻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박사학위 논문 관련돼가. 그다음에 이제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도 이게 계속 공부를 하고 뭐 꼭 논문 안 쓰더라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지도 학생을 배출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이제 맡은 바 열심히 일하고 살고 어디 요감 먹고 살면은 그걸로 굉장히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문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도교수랑도 조금 일치를 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하고요. 뭐 지도교수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무리한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예의가 없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어떤 때냐면은 자기 시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을 잡을 때도 뭐 교수님이 학교에 있는지, 수업을 하고 있는지, 출장을 갔는지, 퇴근을 했는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니까 교수님 계신가요? 그때 뭐 있으면은 보고, 근데 없으면은 못 보는데 최소한 뭐 교수님 어느 때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갖고 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맨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 내가 공부한 거라든지 공부하고 싶은 거라든지 좀 종이에다가 적어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대화하기도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주변 잡기 얘기한다든지, 뭐 졸업은 빨리 하고 싶은데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뭐 이런 그 얘기하고 그러면 저도 좀 답답하죠. 그래서 그 지도학생들이 지도를 받을 때는 조그마한 진전만 있어도 돼요. 교수님, 제가 논문을 근래에 몇 개를 읽었다, 어떤 논문을 보고 있다, 그다음에 뭐 반 페이지라도 논문 쓰는 정리를 했다라든지 한 페이지 했다라든지, 뭐 진행사항만 좀 얘기해줘도, 아니면 어떤 방법론 얘기를 한다든지 모르는 거, 그럼 참 본인이 막 노력해갖고 공부하다가 안 풀리거나 이런 거를 저하고 상담을 하면 방향성이라든지 뭐 축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해결책을 서로 공유하고 상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이제 점점점 그 논문에 대해서 멀어지고 서먹해지면은 논문 쓰기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보일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고 권유를 하는데, 집요하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먼저 나서갖고 막 그렇게 많이 안 해요. 한두 번 얘기하고 바로 좀 실행이 안 될 때는, 지금 다른 지도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 지도학생들한테도 한두 번씩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도교수 선정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적성에 맞는 지도교수 밑에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졸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도교수랑 좀 잘 호흡을 맞춰갖고 많은 논문을 읽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하면은 좀 빨리 졸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리즈는 뭐 꼭 지도학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를 지도교수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멘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